12월에 네, 삼전 아니면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담고 싶어요. 그럼 어느 거 살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여전히 하이닉스. 여전히 하이닉스. 네. 그럼 갈아타도 될까요? 지금? 자, 예.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경제핫스팟 2부 시작합니다. 자, 대표님 예전에 에코프로인가요? 에코프로 BM 그 네. 쓰레기라고 욕먹으셨을 때. 야,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예요? 되게 죄송해요. 이거 진심으로 담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갑자기 위축되네요. 예. 아, 네, 편하게 그냥 했습니다. 예, 예. 그때도 이제 조금씩 꾸준히 사업 모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그 견해는 유지하고 계십니까? 트레이더는 네.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지금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이제 네. 밸류가 예전에 저희가 줬었던 뭐 150만 원대 네. 갔을 때는 너무 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했다. 아마 네, 이번에는 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녹화일 기준 다음 날 정도쯤에 또 상장이 됩니다. 네,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것까지 일단 살짝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갖고 있던 계열사가 상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갖고 있던 본래 가치들이 줄어듭니다. 줄어듭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갖고 있던 회사들 뭐 CNG나 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상장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비상장으로 갖고 있던 에코프로에 대한 지주사를 볼 때 가치보다는 줄어듭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인 낙폭이 컸던 거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은. 그게 더 매매하기가 딱 좋다고 생각 들고 네. 있고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3분기 안 좋은 거 확인됐고 네. 이 지금 수출 동향까지 보게 되면 4분기도 그닥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다음 분기 1분기에도 이제 적어도 Q가 살아나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약간 횡보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Q 확대가 나오는 구조 이게 바뀔까요? 여전히 유지가 될까요? Q 확대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쪽에서 나왔을 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다시 열렸을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과거 밸류만큼 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밸류가 지금 이 정도 네. 꺾여진 밸류일 것이냐 그거는 시장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해서 따라가는 건 저희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업황 항상 위축되다 보니까 네. 급격하게 꺾였던 이제 밸류와 그걸 반영한 주가가 이제 여기서 턴하고 가는 과정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100만 원대 아니면 에코프로 BM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 네. 이런 때 사셨던 분들은 올해 지금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걸 관리를 하는 입장 쪽에서 지금에 네. 보는 입장은 올해 지금은 기회가 더 맞다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발음도 어렵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네, 이 종목이 와우. 이제 11월 17일 네. 내일이에요. 네.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쯤에는 상장된 후일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2차 전지주가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는 요 시기에 상장을 한단 말이죠. 네. 투심이 좀 자극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망감이 좀 큽니다. 실망감이 지금요. 크십니까? 예. 이렇게 참 운도 없어요. 네. 업황 안 좋은 때. 타이밍이죠 인생은. 거기다 경쟁률 보다 보니까 기관도 막 포기하고 나와서 아마 이번에 10주 청약했는데 4주까지 나오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3조 5천억 원을 네. 증거금을 모았는데요. 네. 5,500억이면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어떻게 보면은 네. 싸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아, 싸게 사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가치가 싸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3분기 나왔던 실적 보다 보니까 네. 적자났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래서 잘했던 회사가 적자났다. 네. 그러니까 소재 업체가 적자났다는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Q가 다 안 좋을 때입니다. 딱 그게 딱 이제 각인이 됐네요. 네. 머릿속에. 네,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튬과 연결해서 같이 활성화 물질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구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의 끝단에 있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실적이 안 좋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도 인기가 좋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그게 거죠. 더 이상한 그게 더 버블이다라고 약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인기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아마 상장하고도 네. 한동안은 자리를 못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진정한 또 사자의 가슴을 갖고 있는 네. 저희는 사자와 팔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유머 감각이 넘칩니다. 네, 레몬 네, 리서치입니다. 네. 네. 사자의 가슴을 예. 갖고 저거 언제 살까라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한 2, 3일 많이 빌린다. 네. 또 기회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아.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비쌌던 것들이 네. 자연스럽게 유통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또 하나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네.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핵심적인 네. 포스코 퓨처엠 네.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죠. 이런 회사들 LNF는 참 많이 좀 쳐져 있고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 마찬가지로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그거를 뭘 보셔야 되냐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네. 엘버말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 세계 그래도 꽉 주름 잡는 네. 리튬 광산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네. 네. 이 회사가 주가가 반등한다든가 이 회사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어요. 다 이래요. 이체전지 쪽들이. 지금 그렇군요. 네. 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근데 한국 조복들만 버틴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밀리는 상황들이죠. 그럼 이 회사가 반등을 한다거나 이제 먼저 시그널을 거기서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리튬 가격에 이거 반등에 대한 변화들도 살짝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흐름들이 돌아가는 게 확인된다. 그때부터는 좀 자신 가지시죠. 네. 근데 지금은 초기에서 왔다 갔다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나 네. 그런 쪽은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 네. 그렇게 또 하락하고 있다면은 네. 네, 이 말씀이 참고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참고하실 게 리튬 가격, 네. 엘버말, 엘버말. 네. 그리고 또 네. 우리나라 또 나오는 이제 기사들 쪽에서 네. 추가 살아날 만한 조건들 이거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2차 전지와는 반대로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해 또 위축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부터 삼성전자 영업이익 조금씩 회복되고 또 보니까 HBM이라는 네. 게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반도체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네. 유행 지난 느낌? 오호. 딱 보기에, 그냥 아, 겉보기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네. 전망도 그저 그렇고 투자해볼까라는 마음도 선뜻 손이 안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면 네. 이제 저의 자산이 한정적이라서 아. 너무 매력적인 자산이 많아가지고 아, 어디에 더 담을까 이런 그 고민을 예금 하는 깨고 거죠. 사세요. 아, 그래도 되나요? 예. 네. 눈이 반짝거리는데 네, 네. 자, 반도체 그럼 내년은 올해보다 좀 훨씬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더 좋아지죠. 아, 더 좋아집니다. 네, 더 좋아질 네.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저희가 무슨 첨단 산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그냥 사이클 산업입니다. 사이클 네. 산업이다. 안 좋았을 때랑 좋았을 때가 분명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이죠. 어떤 경기 동향하고도 네. 같이 맞추는데 경기 동향보다 좀 더 민감하게 네. 움직이는 산업들인데 그만큼의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항상 사이클 산업은 언제 사야 되냐면 적정할 때 네. 삽니다. 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하셔야 돼요. 한국 주식 투자하시려면 네, 아, 그냥 그리고 또 반대로 가면 되네요, 그냥. 무조건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항상 보면은 저희가 삼성전자, 구만전자 여기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있었을 때 네. 보게 되면 그때 나왔던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다 영업이 급 상승.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대부분 네. 보게 되면은 그때 코로나19 때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노트북 거기다가 기억나요. 태블릿, 네. 스마트폰 다 바꾸고 거기다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폭증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가 이렇게 딱 봤더니 갑자기 쫙쫙쫙 올라오기 네네. 시작합니다. 저희 신나했었죠. 그쵸. 거기가 고점입니다. 아, 거기가 고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팔아야 됩니다. 막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막 되게 몸값이 올라갔을 네, 때죠. 네. 어느 한 방송에서 삼성전자 팔자고 얘기했다가 댓글창이 폭발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또 마음에 그런 그러면 상처밖에 좀- 없어요. 예. 그러면 좀 상처받죠, 진짜. 네. 그 뉘앙스 딱 보고 그다음엔 그렇게 무서우니까 네. 공격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적자 이렇게 심하다. 네. 거기다가 아직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다. 이런 네. 업황 안 좋은 때는 사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예전에 봤던 저희 이제 네. 반도체 업황의 바닥과 또 이제 고점의 네. 어떤 이익 사이클들은 네. 이번에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 중요한 걸 담당하는 게 HBM이죠.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위해서 좀 더 잘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년이 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는 거 아니냐. 네. 역사는 이제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오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삼성전자가 그냥 손 놓고 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삼성전자도 노력할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먼저 선도적이고 먼저 이계질이 네. 확 좋아지고 하는 변화는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AI 칩에 대한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대해서 HBM들이 같이 들어가서 나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도 좀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12월에 네. 삼전 아니면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담고 싶어요. 그럼 어느 거 살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여전히 하이닉스. 여전히 하이닉스. 네. 그럼 갈아타도 될까요? 지금 자, 예,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시네요.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한번 고민해 볼게요. 반반. 네, 반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주. 네.
뭐 장비주가 좀 인기인 것 같긴 하던데 네. 이 소부장주 전망까지 조금 얹어주신다면. 네, 소부장 쪽에서는 네.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반도체 후공정이 움직입니다. 후공정. 네, HBM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보던 메모리 반도체 그냥 네. 디램 한 개에서 있고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램을 쓱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번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와 내년부터 네. 나올 H200 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일단 쌓는 적층도 다르고 메모리 그 용량도 다릅니다. 네. H100 같은 경우는 80기가, H200은 141기가예요. 두 배가 늘어납니다. 메모리 맛집이 탄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네. 이쪽을 더 투자해야 되겠죠. 네. 이 메이커들은.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 더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쪽이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 패키징을 할 때 필요한 거 패키징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네. 쌓고 뭐 붙이고 이제 본딩 한다고 그러죠. 딱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또 테스트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계. 할 일이 많네요. 네. 이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부각받고 지금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또한 지금 그쪽에서 들어가는 소재 부품도 있어요. 테스트할 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소켓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검사하는 장비들도 다 들어가고 이런 쪽도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네. 오늘 처음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 찾아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후공정을 먼저 보시고 후공정. 네, 그다음에 이번에 잘 버텼던 선단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네. 쪽을 얼마큼 잘 쌓겠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장비들.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 장비들은 오히려 또 기회다. 그리고 또 소재 부품도 놓치지 말자. 네. 제 마음속에 지나갔던 반도체 유행을 오늘 다시 끌어들여야겠네요. 좀 저희가 항상 이제 반도체 하면 네,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떠올리시는데 네. 좀 조목조목 네. 들여다보면서 반도체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툭툭 나오겠죠. 네, 소부장주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 전망 살펴봤고요.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